나대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을 부시고 거기다 짓는 거잖아요.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11만에서 16만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이사 대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재개발이 절대 안 될 집이나 사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게 되면은 재개발이 오히려 되면은 이사 대책 이후에 구입한 것들을 다 현금 청산시킨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거래가 딱 다 모두 다 끊어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변 장관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번엔 한번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서울 도심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 2월 7일, 2021년 2월 7일에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는데, 여러분, 이날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잘 기억하세요. 2021년 2월 초입니다. 2월 4일, 2월 9일. 자, 이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기다려도 된다. 집값 잡을 수 있다. 예, 저는 딱 그 반대의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집값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택 가격들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정부는 지금 뭐예요? 시장 안정화가 된다. 나중에 사야 된다는 건 뭐예요? 집값이 안정화 된다는 얘기겠죠? 저는 빨리 사라. 빨리 사라. 예.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공급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이 허수를 너무 믿는 부분입니다. 83만 호라는 걸. 자, 보세요. 이번 대책으로 공급량으로 밝힌 전체 83만 가구 중 신주택지 개발 및 신축 매입 약정 등을 통한 공급 물량을 제외하면 47만 가구 정도인데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이 중 순수하게 늘어난 새집이 11만에서 16만 가구다. 왜냐하면은 47만 가구, 83만 가구 여러분들 일단은 거의 되지도 않을 거지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83만 가구가 승증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짓는 것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개발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존에 나대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을 부시고 거기다 짓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부신 주택은 그만큼 멸실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빼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증의 효과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1.3에서 1.5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만 가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1만에서 36만 가구가 사라져버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11만에서 16만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83만 가구가 올바르게 올곧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83만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도심의 빈 호텔지를 개조해 청년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4만 1000가구와 신축 매입 6만 가구 등 10만 1000가구는 임대주택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임대주택에 살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제가 이거 제일 처음에 나오자마자 지적을 했죠. 신축 매입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순증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빌라업자가 빌라 지은 거를 그 사람이 임대를 놓든, 정부가 사서 임대를 놓든, 숫자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체만 바뀐 거죠. 그거를 공공기관이 정부가 임대인이 되느냐, 민간이 임대인이 되느냐, 그것뿐이지, 실제로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이 매입 임대도 전부 다 그 공급량으로 포함시켜놨죠. 순증량으로. 여러분들 그것도 믿죠. 그죠? 저기 또 하락론 막 주장하는 애들 신났잖아요, 지금. 뭐 83만 호가 공급되면 공급이 뭐 폭탄이라는 등, 심지어 하긴 뭐 정부에서도 공급 쇼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기다리면 되겠네. 지금 뭐 공급 폭탄이 이사 대책 이후로 뭐 가격 안정화 되겠다고 자기네끼리만 파티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비주택 리모델링 4만 1000가구 이런 데 지금 들어가셔야 생겼습니다. 지금 지금이라도 집을 안 산다 그러면 나중엔 정말 이거밖에 대안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집은 사셔야죠. 자, 요것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5년 안에 공급이 되나요? 이게 사실 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83만 호가 진행될 것 같지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83만 호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순증 효과는 11만에서 16만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저히 적다. 이걸로 뭐합니까? 지금 서울에 인구가 960만 중에 한 40%만 잡아도 한 350만에서 400만 정도가 무주택 가구인데 이 11만 호 공급해갖고 뭐 되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2025년까지 도심의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와 83만 가구를 지을 땅을 확보하겠다는 어미의 다른 의미다. 여러분들 요걸로 믿고 있잖아요. 그죠?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나갖고 막 파티하고 있잖아. 그죠?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은.
자, 정부는 또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이 기존 13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데, 하지만 이 5년은 사업 완료 입주까지가 아니라 주민 이주 개시 시점까지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토지 확보하는데 5년 걸려요. 네, 토지 확보하는데 2025년까지야. 거기서 5년까지가 또 주민 이주 개시 시점이야. 그럼 언제야? 2030년에 주민이 이주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철거, 착공, 거쳐, 쇠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빨라야 3년이고 보통 4년까지도 걸립니다. 3년에 잡죠? 3년에 봅시다. 2주를 후딱후딱 처리했어. 3년에 봅시다. 그러면은 2033년에 계획대로 돼야 들어갑니다. 기왕 기다린 거 12년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정확히 파악하시고, 자, 또 하나. 이것도 잘 되었을 때, 계획대로 되었을 때에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인 거고, 자, 개발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은 더 지연될 수 있는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사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인 태릉골치형 부지와 가천 청사 부지, 이건 어디 거예요? 나라 겁니다. 정부 거예요. 정부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못 짜고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 지자체도 요즘 다 지방자치단체니까 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서울시면 서울시장, 그 다음에 구에다가 되면 또 구청장에까지 그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 부지인 태릉골프장과 가천청사 부지에도 집 짓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 집을 직접 뺏겼다고 하게 되면 띠 두르고 막 난장판 되는 겁니다, 나라가. 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게 공급될 거라고 믿는다고요? 5년 내로? 5년이 뭐야? 금방 1년 내로 집값 잡힐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공급 대책이 아니에요. 약 올리는 대책입니다, 약 올리는 대책.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집값이 잡힐 것인가, 시장에서는 거래의 시가 마를 것은 관측도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절대 안 돼. 오래된 주택이나 비싼 신축 아파트만 골라서 사야 한다는 얘기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이거의 핵심은 개발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83만 호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진행된다고 해도 한 12년 정도 기다리시면은 될까 말까다.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해도 83만이 아니라 아까 얼마였죠? 11만에서 16만인가? 되겠냐 이겁니다. 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뭐 하냐면 브레이크 없는 전월세 금지법 결국 폭탄되나 해가지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들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선 전월세를 금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해요. 이게 무슨 뭐예요 그러면? 전월세가 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안 그래도 전월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신규 아파트 공급되게 되면서 전월세 물량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은 전월세 물량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안 돼. 예? 왜? 전월세 금지법이야. 전월세가 또 줄게 생겼습니다. 그럼 전세 가격, 월세 가격 또 올라가겠죠? 지금 전월세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83만, 127만, 200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전월세 가격으로 또 가격을 밀어 올려주는 거.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공급이 현재 태부족이죠. 올해 내년 정말 역대급으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고, 여기에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폭탄은 뭐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시점에다가 또 엄청나게 전세 가격 올려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급 물량 하나도 없고, 전월세 물량 하나도 없고, 이러면 가격이 올라야 떨어져요. 거기다가 정부가 내는 대책은 12년 뒤에나 공급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또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은, 변창흠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에 공산당이냐 반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세요.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이 없습니다. 입지 좋은 땅을 공공개발한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을 현혹해서 정부가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게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며 이것이 말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은 용산구 동자동 일대를 개발하는 거예요. 후암 특별계획 1획지로 서울역 아래쪽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해당 지역 토지 건물주들은 주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며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정부가 발표했다. 자, 여기서 대단합니다. 변 장관은 이 사업은 발표 전에 구상된 사업으로 현재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지정됐다. 주민 동의와 무관하게, 주민 동의와 무관하게
공공주택을 긴급하게 필요로 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번에 나왔던 공공주도용 개발 같은 거는 50% 동의 신청한 다음에 3분의 2 동의를 해야지만 나머지 현금 청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 구역 섹터를 딱 지정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전부 수용이에요. 전부 수용이에요. 공공성이 있다. 그러면 그 노른자의 땅을 그냥 공시지가 같은 걸로 감정평가해가지고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소유주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라가 하는 일이 어쩔 수 없죠. 공공을 위한 일이니.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택이 있건 없건, 내가 상속용자자, 하락용자건 상관없이 내 재산이 10억짜리 재산이 있는데 5억에 나라가 가져간대요. 공공을 위한 일이니까. 공공을 위한 일이니까. 여러분 줄 겁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되겠냐고요, 이런 게. 이 사업이 되겠냐고요. 응? 이거 안 봐도 눈에 뻔합니다. 만약에 이거 정부가 밀어붙이면은 용산 참사 2 납니다. 용산 참사 2. 예?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테른골프장 부지라든가 과천 청사 부지라든가 정부 부지에다가 아파트 짓는 것도 주변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내 거를 뺏어간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 여기가 난 진짜 우리나라 남한인지 북한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이렇게 막 시장 자본주의를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태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자동의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개발 주체로서의 토지 건물주를 개발행위 협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행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데 여러분들 이게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이게 된다고요? 된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영등포역 쪽방촌 정비사업도 있죠. 지금 서울역과 같은 사업인데 미리 지정된 곳이 있어요. 여기도 영구 임대주택 370가구, 행복주택 220, 분양주택 600가지 공부가 프로젝트다. 입주 시기는 2023년 발표했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보시면 지난해 1월 발표한 서울 영등포역 쪽방촌 정비사업병, 그러니까 지난 1월이니까 1년 됐잖아요.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넘었지만 아직 세입자 이주전지 보상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라는 무슨 뭐 돈이 한정없이 있습니까? 그 많은 땅들을 다 수용하게? 예, 돈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헐값이 쳐버리겠다는 얘기지 또. 예?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열불이 납니다, 솔직히. 예? 진짜. 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대책은 여기 좀 초기에 나온 지 지금 닷새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건 알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흥분하고 계시고 있는 것도 아는데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책들이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이번 정책은 제가 장담하는데 지난 24번의 대책보다 더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단 법률적으로도 위헌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 내용 알면서 동의할 소유주들 없어요. 3분의 2 동의가 아니라 3분의 1 동의만 받아도 기적입니다. 그런 동네는. 예?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가 보면 3분의 1 정도 채울 수 있겠지. 사람들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는 아마 10%도 못 거둘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안 될 싸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급이 안 돼. 그리고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 대안이 없죠. 그죠? 근데 왜 이런 내용을 내놨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안심하라고. 여러분들 안심하게 되고 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정부를 끝까지 믿어달라.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게 정말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부동산에 관련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주의봉을 자꾸 흔들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고 그런 거라면은 너무 못된 거죠. 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믿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저는 좀 놀랍기도 합니다.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건 믿는다고 공급이 많이 돼서 집값이 잡히길 원하는 마음이 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대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될 거라고 마음이 쏠리는 그런 편향적인 해석이 된다라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이 상식적으로 벗어난 내용들이잖아요. 응? 그 나를 대입해 보세요, 나를. 공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누가 연예인이 무슨 기부를 했어요. 굉장히 유명 연예인이 기부를 했는데 누구는 뭐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5천만 원밖에 안 했냐 돈도 많으면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는 5천만 원이라고 해도 5천 원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자기는 못하면서 남한테만 뭐라 그러는 거죠. 응? 야, 공공을 위해서 돈 많이 번 투기꾼 새끼들 니네들의 욕심을 버려야지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막상 본인 재산 뺏는다 그러면은 결사항쟁 할 거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재산 뺏겠다고 하고 내 재산 현금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오케이를 하겠냐고요. 그 전제 하에서 지금 83만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섬뜩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대책들을 보게 되면은 공공을 강조한 너무나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져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계속 가다가는 좀 위험하겠다 싶을 정도로 느껴져요. 그죠? 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좀 씁쓸하네요. 요즘 영상 찍으면서도. 네,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